이번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 림보. 2000XX8년 세계는 지구 정보라는 하나의 집합점으로 뭉치고 통일되었다. 또한 인류의 과학 문명은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쳐 과거 상상만 하던 미래 시대에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청소, 빨래 등 가사일을 대신해주는 인간형 안드로이드, 대륙 이동을 넘어 행성 이동까지 가능해진 순간이동 장치, 육체적인 장애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게 만든 완벽한 인공신체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첨단 과학기술들에도 가끔씩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곤 한다.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가 폭주하여 주인을 다치게 하거나 인공신체가 이식자의 제어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하는 등 정말인지 말도 안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지만 우리 사회가 과거부터 항상 그래왔듯이 당연하게도 그 사실은 전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도 나서서 이러한 일들을 묻어버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뽑힐 정도이다. 나 또한 그중 한 사람이고 1급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나와 같은 1급 엔지니어들은 이름만 엔지니어일 뿐 기계를 다루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이 들어간 인공신체 등 거의 모든 기술들이 전문 지식 및 전문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받는 보수는 엄청나서 몇 년만 일을 해도 평생 먹고 살 정도는 모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았다. 게다가 우리 정도의 기술자들은 최고급 인력으로 구분되어 모두 1급 기술자들은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숫자도 적고 능력도 매우 좋아 이것저것에서 러브콜이 오며 심지어는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은 연예계로 진출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이 일을 그만두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첨단 기술들의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대가 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살인 멸구까지 불사하는 정부와 기업들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을 못 이겨 결국 그만두게 된 것이다. 그 후 나는 나의 사비까지 털어 이러한 실태들을 알리고자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동안 내가 보고도 못 본 척 해온 일에 대한 속죄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정부와 기업들이 은폐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해당 당사자들은 처벌받게 되었다. 아무리 썩어빠진 정부라 하여도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일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그로 인해 나는 더욱 유명해졌고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나를 영웅이라고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호칭으로 불릴만한 존재가 아니다. 영웅들과는 다르게 나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함이라는 마음 또한 가슴 한구석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최근 한 첨단 기술에 의해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기술은 바로 순간이동 장치, 통칭 림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림보는 1급 기술자들 중에서도 수석인 나조차 모르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함이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무결점의 완벽한 기술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말했다시피 우연한 기회를 얻게 된 자료에 의하면 그리 완벽하고 안전한 기술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듯하다. 바로 최고위층들은 이 림보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성 간 이동까지 가능한 시대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성을 옮기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런데 최고위층이나 되시는 분들이 느리고 불편하며 돈이 많이 드는 행성 간 항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 또한 훨씬 적게 드는 림보를 두고서는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분명 이 장치의 엄청난 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림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림보는 정부에 소속된 기술이고 오직 정부 산하의 공장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기술들은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며 더 좋은, 더 안전한, 더욱 값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에 비해 림보는 정부에서만 관리를 하니 또다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결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정말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 또한 그나마 결함에 대해 의심이라도 하고 있던 것은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정부 관계자들의 스케줄을 보게 되어서이다. 단 한 차례도 림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저 우주선을 이용한 순수 항해만 하였기에 이상하다 생각하여 조사를 한 것이다. 아무런 결함도 안 보인다며 그 편하고 빠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일을 최선을 다해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우선 좀 껄끄럽기는 하였지만 림보를 이용하며 이 행성 저 행성을 다니며 정보를 모았다. 그 편이 가장 빠르고 그나마 꼬리를 덜 잡히는 방법이다. 우선 림보는 행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30분은 걸리는 기술이다. 아마도 사람의 분자를 다시 재구조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다. 자세한 것은 나조차 모른다. 림보에 관한 기술을 극비 중 극비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림보를 이용하여 이동을 완료하며 장치에서 안내방송이 나온다. 당신은 150번째입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귀에 흘러들어온다며 이동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다시 림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몸의 분자가 림보를 통해 재구성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한다면 몸에 무리가 갈 거라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실제로는 사용하고 나면 마치 푹 쉬다 아침에 일어나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진다. 이 또한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절대로 이러한 기분이 들 수가 없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라 해도 생물체라면 분자 단위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재구성되었는데 몸에 아무런 해가 없을 수는 없다. 최소한 피곤해지기라도 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아무튼 나는 여러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한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저 1급 수소 엔지니어이신 제이드씨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전 엔지니어지만요. 저 제보 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보요? 설마 림보에 관한 정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나는 이고르 행성 제7구역으로 이동을 하였다. 참고로 림보는 각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7구역으로 이동한 나는 제보자와 만날 수 있었다. 저기 저와 통화하신 분 맞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제이드씨,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이 구역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듯 보였다. 저 림보의 문제점에 대한 단서는 아마도 자크라는 분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죠? 정부 고위층 중 한 사람이 자크라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이 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군요. 그 후 여러가지 대화를 더 해야 했지만 가장 쓸만한 정보는 처음 이야기한 것뿐이었다. 아무튼 제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드린 대로 사례비입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내게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레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와 동시에 내 앞에 있는 경비원이 쓰러졌다. 그에 놀란 다른
경비원들이 대응 사격을 하려 했지만 몇 번의 총성이 더 울리자 그들 또한 똑같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놀라서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정장 차림을 한 어떤 사내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 나는 매우 놀라고 당황하였지만 정부놈들을 고발하고 다니며 이런 일을 몇 차례 경험해 보았기에 금세 냉정하게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간신히 냉정을 되찾은 사이 그들의 총구가 나를 향해 겨누어졌다. 그 곧바로 내게 총격을 가하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총격을 피하며 림보를 사용하여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다. 가까스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한 나는 곧바로 내 은신처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다. 그들은 아마 내가 들쓰고 쉬고 다닌 고위층 사람들 중에 하나라가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처리하려 하였던 것이다. 놈들도 멍청하지 않아서 영웅이라고 불리면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나를 대놓고 죽이려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컴퓨터로 정보국의 서버를 해킹하여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해킹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까지 최대한 해킹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제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기에 그런 것들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문서를 살펴본 결과 정부 차원에서 날 잡기 위해 추적 중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림보를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날 제거하려는 듯 보였다. 이것으로 확실해졌다. 림보에는 엄청난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것들보다 큰 문제라는 것이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나를 제거하려고 대놓고 움직이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도박을 하려고 한다. 제보자가 말해주었던 단서의 주인공 자크 상 의원. 나는 지금 그의 사무실로 잠입하려 한다. 솔직히 잠입하는 일 자체는 나에게는 매우 간단한 일이었다. 대부분이 자동화된 경비 시스템이기에 1급 수사 엔지니어였다. 나에게는 매우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 뒤에가 문제다. 바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발각이 되어버리고 경비원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나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상관이 없어졌다. 아무리 나라에도 정부 차원에서의 추격에서 평생을 숨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발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끝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와 만나서 림보에 대한 비밀을 들을 것이다. 만약 정말로 비밀만 듣게 된다면 내일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나는 장비를 챙기고 그의 사무실에 간단히 잡혀하는 게 성공하였다. 이제 그의 사무실 앞에 다다랐다.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쩌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의 사무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했다. 안녕하십니까, 자크님. 자네는 제이도 아닌가? 어째서 이곳에 들어온 것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당연히 림보 때문이죠. 림보. 자네를 노린 것을 눈치챘나 보구만.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자만하지 말게나. 자네는 여기서 죽을 것이니 말이야. 알고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해킹해서 경비원들이 이곳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긴 할 테지만 결국은 들어와서 절 죽이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심만 알게 된다면요. 그래, 그런가. 그래, 좋네. 어차피 자네는 곧 죽을 테니 그 기분 나쁜 안내방송에 나오는 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의문점이 들었다. 아니네. 나도 자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이네. 그래, 림보의 비밀은 클론이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림보 이야기를 하는데 클론이 왜 나오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뭐라고요? 클론이라뇨. 저는 클론을 모르나. 복제인간 말일세.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림보를 이야기하는데 왜 클론이 나오냐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지. 자네는 상식적으로 림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인간을 분자 단위로 나눈 다음에 다른 장치로 전송하여 분자를 재구성한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나는 그 말 듣고 나서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말이 맞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엔지니어였던 나조차도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 실존하는 기술을 의심할까? 예? 그렇다면 설마 클론이라는 것이... 맞네. 실제로 림보는 전송장치가 아니라 클론을 생산하는 생산장치네. 장치에 들어간 사람의 유전자를 복사하여 반대쪽으로 클론을 생산하는 것이네. 나는 차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장치에 들어간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소멸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완벽한 전송장치가 완성되는 것이네. 내가 안내방송이 기분 나쁘다는 소리를 한 것이 이 때문이라네. 그 방송은 자신이 몇 번째 클론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네. 이용 횟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의 말대로라면 내가 진짜가 아니란 이야기가 된다. 내가 사실은 진짜를 본떠 만든 클론이라니. 그렇다면 진짜 나는 이미 수십 년 전 림보를 처음 사용한 그 순간 소멸되어 버렸다는 건가?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엄청난 패닉에 빠져버렸다. 곧 이어서 나는 엄청난 분노가 끌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으아! 개자식아! 이딴 짓을 몰려놓고. 으아! 지나면! 당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수백 수천만 명에 나간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분노의 이성을 상실하여 그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그 순간 그의 경호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쏜 총에 맞고 쓰러져 버렸다. 안타깝게 됐구먼.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정말 우리는 끝이라네. 그러니 자네가 이해하게. 나는 실상한 듯이 웃으며 그놈에게 이야기를 했다. 얘는 지랄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이미 끝났어. 우리 대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 나의 말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이 보였다. 뭐라고?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막아! 당장 방송을 막으란 말이야! 나는 자신의 휘하에 엔지니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소용없어. 이미 방송 탔을걸. 말했잖아. 생방송이라고. 놈이 난리치며 욕짓거리를 내뱉는 소리마저 점점 작아져갔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다. 정부놈들은 정말이지 미친놈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짓을, 이런 대학살것을 벌이다니. 이것으로 나의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되었다. 알 수 없는 그 다시 태어난 듯한 상쾌함을 정말로 다시 만들어진 몸 때문이라는 것을, 최소 30분이 걸린 것을, 클론을 생산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거의 모든 인간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서야 인지가 되는 안내 방송의 문장. 당신은 150번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문장은 완전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어색하지 않는 완성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순수한 인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어쩌면 정부놈들을 제외한 모두가 이미 클론으로 대체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나는 의식이 점점 더 흐려져 갔다.